어서와 얘들아, 소무이 선생님이야. 오늘 수업은 일본 여행 중 겪은 이야기야. 들을 준비 됐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 오늘은 선생님 친구가 예전에 한번 혼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겪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편의상 선생님이 직접 겪은 것처럼 이야기해줄게. 뭐 편하게 듣자면 그냥 여행 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어. 그땐 좀 지쳐 있었어. 그래서 일부러 사람 많은 도시 말고 조용하고 한적한 데로 가고 싶었지. 고심 끝에 고른 곳은 기우현 다카야마. 도쿄에서도 멀고 오사카에서도 애매한 거리. 산속 깊숙한 마을이었고 관광객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예약한 숙소는 오쿠이다라는 마을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 하루에 28,000원. 그때 당시에도 엄청 저렴한 숙소였지. 사진으로 보면 오래된 일본식 가옥인데 방 2개에 거실, 욕실, 주방까지 다 갖춰져 있었고 비대면 체크인이라 조용히 쉬기 딱이라고 생각했어. 후기를 봤더니 대부분이 눈 내리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 뭐 이런 말들이었고 딱히 안 좋은 말은 없었어. 한 명 정도만 셋째 날은 피하세요 같은 묘한 글을 남겼는데 그땐 그냥 뭐 이상한 놈인가 보다 하고 넘겼지. 일본에 도착해 나고야역에서 JR 히다 특급 열차를 타고 2시간 반쯤 갔어. 다카야마 역에서 내리니까 눈이 정말 소복히 쌓여 있었고 그야말로 고요하더라고. 역 앞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내렸어. 그래도 정류장에서 숙소까지는 눈길을 15분 정도 걸어야 했지. 그만큼 외지고 조용한 곳이라 마음에 들었어. 양옆은 나무숲, 가게 하나 전봇대 하나 없고 걷는 내내 내 발소리밖에 안 들렸어. 집은 사진으로 봤던 거랑 거의 비슷했어. 근데 뭔가 좀 오묘한 기분이 들더라고. 가구에 먼지는 없고 깔끔했는데 뭔가 사람이 지내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 따뜻함이랑은 거리가 먼 뭔가 차가운 느낌. 아무튼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거실에 다시 돌아와서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방명록 노트를 발견했어. 처음엔 무심코 넘겼는데 뒷장에 적힌 글들이 좀 섬뜩했어. 밤 9시 넘어가면 창문은 닫으세요. 정전되면 바로 나가세요. 셋째 날은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때부터 그게 보입니다. 그게 뭔데 싶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 나온 여행, 힐링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방명록의 글들은 신경이 쓰이지 않았지. 그날 밤 밥을 해먹고 눈 오는 소리 들으면서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있었어. 근데 새벽 2시쯤인가 거실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더라. 바람인가 싶어 문을 닫으러 거실로 나갔지만 열려있는 문은 없었어.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 다음날도 낮에는 별일 없이 지나갔어. 힐링을 하러 온 만큼 특별한 일은 하지 않았지. 그냥 숙소 주변을 산책하고 조용한 숙소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눈 쌓인 풍경이나 감상하고 평화로운 한때를 보냈지. 그렇게 해가 지고 밤 10시쯤 씻고 나와서 따뜻한 우롱차 한 잔 마시려는데 벅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간 거야. 와이파이도 끊기고 집은 어둠으로 가득했어.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퓨즈함을 봐도 멀쩡했지.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정확히 말하면 맨발로 다다미를 걷는 소리. 근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거실 불은 꺼져 있는데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 이 외진 숲속 아무도 없는 숙소에 사람 하나 죽어가도 모를 만큼 조용한 곳에 정체 모를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아니, 확신. 귀신일까? 사람일까? 뭐가 됐든 위험한 건 마찬가지였어.
나는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가 방문을 닫고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입을 틀어막고 문만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30분쯤 지났나 전기가 다시 들어온 건지 전등이 다시 켜지더라고. 하지만 거실에 무언가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아침이 되고 해가 밝아오자 그나마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 그래도 방문을 열어 거실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 하지만 이곳을 벗어나려면 문을 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살피니 밤에 있었던 일이 무색할 만큼 조용하고 평화롭더라. 그렇게 방 밖으로 나가려고 발을 때려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 방 바로 앞에 방문을 향한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야. 더 무서웠던 건 어제 들었던 소리대로라면 여기저기 발자국이 찍혀 있어야 하는데 방문 앞에만 찍혀 있었다는 거였어. 나는 그때서야 방명록에 써있던 글들이 떠올랐지. 밤 9시 넘어가면 창문은 닫으세요. 정전되면 바로 나가세요. 셋째 날은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때부터 그게 보입니다. 오늘이 셋째 날. 오늘을 넘기면 그 정체 모를 무언가를 마주칠 것 같았거든. 정신이 거의 반쯤 나간 채 부랴부랴 짐을 싸고 현관문으로 향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나는 미친 듯이 문을 흔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어. 창문으로 나가려고도 해봤지만 창문도 꼼짝도 하지 않았지. 패닉에 빠져있던 그때 테이블 위에 있던 방명록이 눈에 들어오더라. 방명록에 무언가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 방명록을 뒤지는데 맨 뒷장에 테이프로 붙여진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 정전은 시작, 발자국은 경고. 셋째 날은 무조건 떠나야 합니다. 넷째 날은. 글은 거기서 끝이었어. 그리고 그때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온몸을 감쌌고 그곳을 향해 눈을 돌리니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 틈을 타서 나는 눈에 보이는 짐만 챙겨 미친 듯이 정류장을 향해 뛰었어. 그렇게 겨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한국으로 돌아와서 숙소를 예약했던 사이트에 들어가 봤지만 내가 묵었던 숙소는 사이트에서 지워져 있었어. 숙소 이름은 지도에도 안 나오더라. 주소로만 여기저기 검색해서 겨우 얻은 정보는 그 집 10년 전부터 빈 집이래. 누가 예약을 받고 손님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대. 얘들아, 이 친구는 그때 이후로 혼자 여행을 못 가. 특히 너무 저렴한 숙소, 너무 외진 곳에 있는 숙소는 절대로 안 간대. 혹시 너희도 싸고 조용한 숙소 보이면 딱 하루만 자고 돌아와. 셋째 날부터는 무언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